will 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She knows how to tell a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드디어 40일 만에 CNN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인터뷰를 놓고 폭망이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쪽 친민주당 매체들도 카말라 해리스가 인터뷰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역시 그동안의 인터뷰 기자회견을 근 40일 피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너무나 약한 모습. CNN 인터뷰 시간이 약 18분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총 녹화 시간은 41분 됐다. 나머지 촬영분 공개해라. 스크립트 다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만큼 이번 인터뷰는 완전히 옆집 아줌마식 폭망 인터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배팅 마켓,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배팅한 마켓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전에 열려서 카말라 해리스 지지율이 좀 이렇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하지만 그런 상승세,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아서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꺾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 인터뷰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번 인터뷰 보고서 역시 대통령감이야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간중간에 다나 배시 굉장히 안티 트럼프 인물로 유명한 여성 진행자인데요. CNN 카말라 해리스하고 인터뷰할 때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자꾸 눈을 밑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을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노트를 가져온 것 아니냐. CNN하고 인터뷰에서 노트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0일 있을 ABC 대선 토론에서도 카말라 해리스는 노트를 들고 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트럼프 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노트 안 가져오기로. 근데 음소거 이슈는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말라 해리스는 음소거 없애기를 원하고 트럼프 진영은 그대로 두자. 왜냐하면 바이든 쪽 민주당 너네가 그걸 원했잖아. 그러면서 음소거 이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음소거를 하든 안 하든 이번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대다수 그런 논객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길 거다 트럼프가. 근데 이제 크게 이길 거냐 작게 이길 거냐 뭐 그건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임기응변에 약하고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요.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후보가 또 교체될 수 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카말라 해리스가 2020년 때 조 바이든보다도 말을 못한다. 그래서 후보가 또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일부 음모론 진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후보 바꾸면 그건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엉터리 후보라도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카말라 해리스 지지율이 낮아질 것은 제가 볼 때 불보듯 뻔합니다. 9월 10일 토론 이후로 급감할 거라고 전 봐요. 지지율이. 그래서 경합주에서도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트럼프가 경합주 전승을 거둘 거라고 봐요. 저는 전승을 거둘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장난질 우려스럽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too big to rig 얘기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면은 장난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렇게 러스트 벨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바다, 애리조나, 그다음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에서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토론은 일단 확정이 됐고 9월 10일 2차 토론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 3차 토론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 9월 4일에 팍스뉴스 인터뷰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제가 딱 이 인터뷰 봐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4일에는 트럼프 타운홀 있습니다. 샤운 해너티, 팍스뉴스 간판 진행자 샤운 해너티하고 타운홀로 대체를 하는데 그 동문서답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전면 금지 원하지 않았냐. 다이애나 바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어요. 화석 연료 그래서 나름 지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굉장히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2019년 대선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그때 출마했을 때 그때도 CNN 인터뷰였는데 CNN 토론이었는데 그때 질문했습니다. 화석 연료 전면 금지를 원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면적인 금지 자기가 원한다고. 근데 몇 년 만에 이 스탠스를 바꾼다는 거는 논란이 되죠. 특히 이번 대선 11월 대선에서 키포인트 주 가장 중요한 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승부의 열쇠가 걸려있는 그런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려면 화석 연료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하면은 힘들거든요. 이기기 힘들거든요. 펜실베이니아주 자체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주 대표적인 주이기 때문에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왔다 갔다 플립플롭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플립플롭이 이번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팁에 대한 세금 부과 원래 찬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표결을 했습니다. 50대 50이었는데 상원의장, 부통령이 상원의장이지 않습니까? 상원의장으로서 결정을 내렸어요. 팁에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번복해가지고 팁에 세금 부과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공약들을 보면은 트럼프 카피캣인 게 굉장히 많아요. 화석연료도 그렇고 팁 세금 부과 이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팀 와우스하고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나란히 합동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팀 와우스 부통령 후보하고 같이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 자기가 곤란해지면 말할 때 막히면은 대신 팀 와우스가 끼어들기를 원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CNN도 웃기는 게 이게 생방송이 아닌데 녹화 방송인데 라이브라고 나왔어요. 인터뷰 녹화 시간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1시 45분이었습니다. 동부 시각으로. 그리고 방영 시간은 오후 8시였습니다. 오후 9시, 저녁 9시, 밤 9시에 거의 7시간, 그러니까 8시간 15분 뒤에 방영을 했는데 이걸 라이브라고 했어요. 라이브. 그 방영할 때. 라이브가 아니면서도 CNN이. 그러니까 CNN의 카말라 띄워주기, 뭐 CNN 뿐이겠습니까? 뭐 ABC, NBC, CBS, 뉴욕타워포, CNN 다 카말라 편인데 너무 띄워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CNN, 다이애나 바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질문들이 너무 이렇게 약했다. 너무 소프트한 질문이었다. JD 밴스 공화당 그 부통령 후보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소프트한 질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카말라 해리스하고 인터뷰할 때는 왜 이렇게 팔로우업 질문이 없냐. 대답이 이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반박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타임 매거진, 친 카말라 해리스 매체인 타임 매거진조차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Here's how Kamala Harris can communicate better in future interviews. 앞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야지 카말라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죠. 지난 인터뷰 때. 굉장히 못했고 정말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게 대선 후보 맞아? 옆집 아줌마가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딱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LAC 쪽에 있는 검사분 한번 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술 많이 술을 원래 좋아하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한 상태로 나올 때가 많은데 가끔씩 보면은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게 맨정신 맞나? 약간 술 취한 것 아닌가? 그 랠리에서 모습도 가끔씩 이렇게
그 목소리가 좀 술 취한 목소리 날 때가 많아요. 카말라 해리스 유세 때도 그렇지만 인터뷰할 때도 한번 보세요. 맨정신으로 당연히 했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또 술 마신 상태로 나왔다. 술 좋아하기로 유명한 카말라 해리스가 그렇게 이제 비난하는 진영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제 9월 10일 대선 토론이 열리는데요. 트럼프하고 카말라가 드디어 맞붙습니다. 지난 6월 토론 때는 트럼프가 이제 KO승을 거뒀죠. 조 바이든한테. 바이든이 우리가 메디케어 이겼어. We beat Medicare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였습니다. 1차 토론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바이든하고 2차 토론인데 이게 그 교체되면서 카말라로 교체되면서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맞붙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보다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 지금 음소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Yeah, I'm talking. Excuse me, I'm talking. Excuse me, I'm talking.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카말라가 그런 식으로 그냥 때우기식 그런 토론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터시 갭을 지난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카말라 해리스를 날려버린 한 방으로 그냥 날려버린 그 후보가 바로 터시 갭을드 아닙니까? 터시 갭을드는 그 전에 민주당원이었다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가 그리고 또 하와이주 연방 하원의원 역임했다가 이제는 민주당 탈당하고 얼마 전에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터시 갭을드를 국무장관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무장관 내지 국방장관 후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터시 갭을드가 카말라 해리스를 묵사발을 냈죠.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마리화나 이슈에 대해서 마리화나 그 소지 혐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수감시키지 않았냐. 너는 피면서 막 확 낄낄거리면서 넌 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뭐 하여튼 등등 몰아세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그래가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단 한 표도 얻지 못하고 날아갔죠. 예. 근데 터시 갭을드가 최근 CNN 인터뷰에서 카말라 해리스 우습게 보면 안 되다.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트럼프한테 긴장의 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카말라 해리스가 말을 못하고 생각이 이렇게 논리정연하지 못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했었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에다가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부통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부통령은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터져서 마침 운 좋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터시 갭을드는 카말라 해리스를 토론에서 박살낸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카말라 해리스가 그리고 그때 그 사형수한테 무죄로 입증될 만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겨가지고 논란이 됐죠, 카말라. 그래서 판사가 결국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감 기간이 만료된 그런 수감자들의 형량을 일부러 연장시켜서 논란이 됐었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왜냐면 그 수감자들 노동비가, 인건비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싼 인건비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수감 그 기간을 다 마친 그런 교도소 수감 기간을 다 마친 그런 수감자들의 형량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 지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해가지고 터시 갭을드는 스타가 됐고 카말라 해리스는 꼬꾸라졌었죠. 근데 꼬꾸라졌는데 이렇게 부활한 거예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문에 카말라는. 그래서 민주당 진영에서도 역대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 근데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니까 이렇게 띄워주기식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친민주당 진영인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뭐 토론의 달인이죠. 어떻게 보면 말로 트럼프 현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유세하고 또 토론 통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입심으로 공화당 경선 때나 2016, 2020년 다 이렇게 화제가 됐죠. 트럼프는 언제나 이렇게 토론에 나서면. 그래서 토론에서 딱 졌다라고 할 만한 그런 토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뭐, 완전히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선 2016년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러니까 그때 공화당 경선 토론들은 다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고,
그리고 대선 토론에서도 2차, 3차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힐러리 클린턴 상대로. 바이든 상대로는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1차 토론 때는 잘 못했고 2차 토론 때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첫 번째 토론 때는 너무 이렇게 끼어들기를 많이 했고 그걸 노린 거죠. 바이든이 이번에. 근데 지난 6월 토론 때 굉장히 잘했고요. 트럼프가 깔끔하게 별로 흥분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스스로 무너졌고. 그래서 이번 카말라가 별로 토론을 많이 안 해본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의 승리 내지 압승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She knew how to tell her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